저기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론스타는 그 텍사스의 주기가 별 하나가 있는 기거든. 그래서 그게 텍사스 석유 그 펀드예요. 그래서 이게 조지 부시가 대주주입니다. 이게 아들 부시가. 론스타 아버지 부시부터 아들 부시까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다시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조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자가 아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대통령을 할 때 그 겹치는 게 DJ 정권하고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하고가 겹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그다음에 1997년 8년 동안 그 IMF가 터지면서 네.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그래갖고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가지고 은행들이 많이 넘어가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이제 외환은행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때 뭐 아시다시피 대우실업 주거래은행이었었고, 그다음에 현대 주거래은행이었었죠. 중동건설 이런 거 하고요. 현대건설, 그다음에 현대전자, 뭐 그런 현대 쪽이 다 이제 우리 그 주거래은행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제동 사옥에 있는 데다가 우리 지점을 넣어가지고 아주 전업으로다가 현대를 케어를 했죠. 아, 맞다.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현대건설하고 대우실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외환은행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지금 그 현대전자가 하이닉스 전신이죠. 그렇죠. 그거의 여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여신은 뭐야? 그 여신들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BIS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출이 많으니까. 그렇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좀 부실 여신이다. 굉장히 못 갚을 거다, 현대가. 그렇게 본다면 외환은행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거를 다 갚을 거다. 그런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두 개 기업을 포함한 그거를 갖다가 가장 워스트 레시오를 냅니다. 누가요? 그게 그때 새로 들어온 이강훈 행장이라는 사람이, 은행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외환은행장이에요? 외환은행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많이 걸리는데 그 전에는 김경림 행장이 계셨어요. 그 양반은 참 훌륭한 양반인데 그 양반은 그 한국은행 출신으로 해가지고 정통은행 관료였었죠. 그래갖고 와서 있었는데 김경림 행장이 있었을 때는 아주 그 현대 그거에 대해 갖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만만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외환은행이 이런 감독기관이라든가 금융위원회에다가 보고할 때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뱅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8% 이상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부실 여신 대비 8%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우량은행이고 8% 미만으로 되면 그거는 불량은행이다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갖고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를 해온 게 전부 8% 이상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갖고 한참 올라갔을 때는 9%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경림 행장을 김경림 행장을 이제 해임시키고 새로운 행장이 오는데 그게 이강훈 행장입니다. 이강훈 행장은 그 광주 서중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LG증권 그 사장을 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강훈 행장이 새로운 임원들을 자기들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외환은행에 있었던 기존 임원들은 해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가온 행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외환은행이 이강원 행장의 미션이 아마 매각인 것 같아. 추측이죠. 추측이지만 그때 매각인 것 같아. 이강원 행장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강원 행장이 그 들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BIS 비율에 지금은 뭐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조작을 하죠. 9% 넘는 BIS를 6.12%로 내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참 재밌는데 그때 심사부에 허모 차장이라고 있었어요. 이 허모 차장이 그 BIS 비율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BIS 비율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대출을. 이게 불량 대출로 보느냐, 안 그러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우량 대출로 보느냐가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부에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강원 행장이 그 허모 차장한테 가장 워스트로 했을 때 BIS가 얼마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컴퓨터로다가 해가지고 BIS 비율을 가장 워스트로 한 게 6.12야. 그래서 6.12로 된 이 말하자면 A4 용지 한 장을 행장한테 보고를 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게 그 워스트로 보고한 6.12 그 계산한 그 BIS 그것이 그 앞에다가 은행장 직인 찍혀갖고 감독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금융위원회로다가 보고가 돼버린 거야. 금융위까지. 내다방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모 그 차장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하고. 자살? 그래요? 죽었구나. 그래갖고 암에 걸려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게 참 아까운. 요즘 몇 살에 죽었어요? 아니 한 50대도 안 돼서 돌아갔어. 60 안 돼서? 네, 60도 안 돼서 돌아갔어요. 은행이 뭐 정년이 59세니까 차장이었었으니까 내가 생각에는 아마 50도 안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아깝게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BIS 비율에 목을 다루느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론스타는 그게 은행업을 하는 금융업자가 아니고 산업자본이었거든. 네. 산업자본. 그래갖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석유 이 펀드로다가 모집한 헤지 펀드라고. 그것도 머천트 펀드가 아니고 헤지 펀드라고. 헤지 펀드라는 건 뭐냐 그러면 투기자산 펀드라고 그게. 그래서 일본에서 부동산 또 그다음에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골프장 같은 거를 사가지고 다시 또 되팔고 하는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어려웠을 때 왜 골프장들이 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줘갖고 뭐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사갖고 되팔고 해갖고 돈을 벌었어. 그런데 그때 그것이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그 금산 분리에 의해 갖고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의 주식을 4%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나라 법이죠. 우리나라 법이죠. 4% 이상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51%를 줘야 되겠는데 4%밖에는 못 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은 부실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부실 금융기관이라 돼가지고 은행이 망하게 생겨갖고 정말로 감독기관에서 이거는 빨리 뭐 산업자본 아니라 어떤 자본이라도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머전시 디시전을 하면은 팔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6.12%로 내린 거예요.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6.12%를 네바다에 한 거잖아.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그 외환은행을 갖다가 부실 금융기관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도 얘기죠? 이게 완전히 넘어간 게 2003년 7월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이 허 차장이 하고 있을 때가 허차하게 하고 있을 때는 이 DJ 때지. DJ 때구나. 2002년 이전이네. 아니, 그러니까 2003년 2월 달에 노무현이 들어온다고. 2003년 3월 2월 말에 3월 달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게 다 된 거야. 그 한 1년 전부터 된 거라고. 2002년에 다 된 거네. 다 된 거야, 다 벌써. 그러니까 좀 아시다시피 그 서중 나온 그 호남 일본은 안 나왔어요? 예? 서중만 나왔어요? 서중만 나오고 서울고등학교 나왔어. 서울고 문제구나. 그리고 대학은? 대학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와갖고 그 다음에 이 이강훈 씨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외환카드를 외환은행하고 합병하는 거야. 그 왜냐면 외환카드 따로 그 외환은행 따로를 팔라고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게 사는데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외환카드를 갖다가 다시 외환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외환은행 보고 사라 그래갖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으로 넣을 때 그것도 또 론스타의 유회원이라고 있어요. 유회원. 뭐일 회자? 유회 만난다는 회자. 네. 유회원. 원. 원자는 무슨 원자는 잘 모르겠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유회원이 그 론스타 코리아 사장이야. 지사장이지 그러니까 론스타 코리아 지사장. 이 사람이 이 말하자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한 거야. 요새 얘기하죠. 외환은행 주가 조작 문제가 됐다고. 외환은행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갖고 값을 내린 거지. 그래야지 이제 그 나중에 론스타가 살 때 비싸게 안 사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외환은행은 안 떨어뜨리고. 외환은행은 안 떨어뜨려. 그때 외환은행은 저걸 안 할 때야. 아직 그 매매 계약을 안 할 때라고. 그래갖고 외환카드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넘었을 때 그 주가 조작이 된 거예요. 이게 주가 조작이 요번에 그 SID인가 CID인가 뭐 거기에 할 때도 지금 그 한동훈 씨가 계속 그걸 주장하잖아. 조작을 해갖고 그 매각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럼 그것이 유해혼의가 있는 거야. 유해혼의는 이게 1, 2차 소송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 가갖고 안대희 대법관이 유죄를 때렸어요. 이 친구한테? 유해원이한테. 어떻게 대법원이 유죄를 때리죠? 유죄 심의로 무죄 판정. 그게 아주 대단히 그때 센세이션이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안대희 씨가. 안대희도 서울고등학교 아닌가? 아니 몰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때렸어. 그래갖고 유일하게 물론 그 뒤에 뭐 지금 뭐 변양호 씨도 있고 뭐 변양준 씨도 있고 뭐 있는데 변양준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이었어. 여기가 해동대장이지. 이 밑에 은행과장이 추경을 하고. 지금? 이게 뭐 한 거예요? 에? 그때 뭐 한 거예요, 변양준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다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은행감독국장이 김석동이라고. 이 멤버들이 다 경기고등학교 멤버의 이현재 사단이야. 이현재는 DJ의 그거였었으니까 다 이게 모피아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모피아 얘기 나는구나. 모피아들이라고. 근데 왜 이자들이 DJ를 따라가죠? 예? 왜 이현재? 아니 이현재 씨가 그 DJ가 발탁을 해갖고 아시다시피 1997년도 IMF 그 타겟 할 때 이현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현재가 부총리 뭐 이렇게 해갖고 싹 잡아가지. 그래서 이현재 사단이 그래갖고 쫙 깔리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든 간에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환카드하고 외환은행하고는 합병을 했어. 그래서 외환카드는 없어져 버렸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카드 본부가 하나 생겼지, 외환은행에. 카드 본부가. 이런 갖다가 이제 카드 본부 해갖고 외환은행이 됐지. 외환은행은 그러니까 카드까지 하는 대단히 큰 금융기관의 하나지. 정말로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히 이 뱅커지대든가 이런 데서 외환은행을 얘기할 때 외환은행 자산 가치가 70조 원에 달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2조 1천억에 론스타에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얼마나 헐값이냐고, 그게. 그냥 줬지. 이유는? 예? 이유는? 그 뒤에 또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이윤 다 받아갔지. 은행 경영하면서 다 받아갔다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 금융기관인데, 거기에 있는 무슨 사회이사 그 뒤에 무슨 이강원 행장이 데려온 이런 이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스탁옵션 아주 파티를 열어버렸다고. 이강원 씨는 살아계신가요? 살아있죠. 스탁옵션 파티를 벌었어. 그러니까 이게 외환은행이 자기네들도 다 불량 부실 은행이 아니라는 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정동수 이사회 의장은 무슨 스탁옵션 3만 불이다 그다음에 누구는 15,000주씩이다 해갖고 다 날아갖고 조선호텔에서 이사회 하면서 신나게 다 가져가고 그랬어.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 그렇게 해갖고 다 나눠 가졌어. 그리고 원체 뭐라고 그러냐면 2조 무슨 얼마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9천억은 국내에서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6조 몇 천억이요? 아니야. 그러니까 1조 2천억인가? 그거밖에는 아마 돈 안 냈을 거야. 9천억 어떻게 국내에서 조달한 거예요? 국내에서 조달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네들이 다 알다시피 스타타워 있잖아요, 강남. 강남. 그거 샀다가 팔고 그다음에 또 극동건설. 거기에서 한 거야. 이거는 외자를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돈 가지고 다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다가 한 거야, 우리 돈으로. 되팔아서. 그래갖고 외환은행을 먹어버린 거야. 이건 시비 걸 수 없죠. 네? 이거는 시비 걸 수 없죠. 시비 걸 수 없지.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건 외자를 땡기기 위한 건데. 당연한데. 외자 당기기 위해서 싸게 팔은 건데. 외자를, 외환은행이 정말 부실기업이라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빵빵빵빵 도장 찍어가지고 다 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 큰 그림을 누가 지시했다고 보세요? 지금 알 수 없지, 그거는. 그럼 이강원 씨가 스스로 했다고 보세요? 이강원 씨는 거기에 하수인에 불과한 거고. 이건 그때 외관은행은 노조가 없었나요? 노조가 있었죠. 상당한 문제를, 상당히 시끄러웠지. 노조는 문제 제기했는데 안 돼요? 문제를 대기하고, 그다음에 파업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그래서 다 돈으로 해결했죠. 거기도 돈으로 깔았다? 다 해갖고, 다 했죠. 내가 생각에는 그와 같은 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사들여가지고 아마 판 게 2010년일 거야.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또 자기네들이 운영을 했다고. 그 5년 동안에 매년 이익금 한 3천억씩 이상을 갖다가 지네 본국으로 송금했거든.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은 그걸로다가 다 뺐어. 원금 건졌네. 네, 건졌어.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외환은행이 여론이 국민은행한테 넘기자고 그랬다고. 국민은행이 그때만 해도 인터내셔널 은행이 못 되고 있었으니까 국민은행하고 합쳐서
국민은행은 외환이 없으니까 외환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리테일 뱅킹도 하는 은행하고 해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국민은행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뭐 국민은행에다가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런 말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추측이지만은 상당한 그 프로테지만큼의 그 코미션을 로스타가 약속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M&A 같은 거를 하면은 5% 내지 10%를 법정으로도 줄 수 있다고 하는 정도에 하는 거거든. 네.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로스타하고 해야지 국민은행하고 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지. 그리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게 이제 HSBC죠. 그 HSBC하고는 주가가 한 3,500원 있을 때 거의 한 주당 5,000원 정도로다가 했었으니까 3,500원일 때 5,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았지. 그러니까 HSBC한테 팔면 돈 많이 남는다 생각을 했는데 HSBC가 그거를 자꾸 우리 허가기관에서 지연시켰지. 그러니까 HSBC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림만 브라더스니 뭐니 그런 것도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HSBC가 손을 뗐지. 그 손이 뗀 걸 갖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때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 넘겼잖아요. 그 뒤에 하나은행에 넘긴 가격의 차에 그거가 이제 6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거거든. 리만 브라더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HSBC에다가 파는 거를 허가해 줬으면 지네들이 그러니까 기회 수익을 놓쳤다 그걸 주장하는 거라고 얘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잘했지. 우리 법무부에서 해가지고 한동훈 씨가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저거 할 때 매입할 때도 이렇게 카드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갖고 범죄가 있었고 이거는 제대로 된 매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원칙적으로 원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갖고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자기네들은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천억도 왜 줘요? 본전 다 찾아갔는데. 2,900원 계산하기 나는 거 어쨌든. 다 찾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조나 또 6조나 나와 또 얼마 남겨 먹었어? 5조 얼마를 또 남겨 먹었잖아.